한국이 화장품 세계 1위가 된 비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화장품 시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 왕좌가 무너졌습니다. 1위 자리에 오른 건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죠. 단 한 병의 에센스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을 견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만든 사람은 병원 간호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CEO가 된 한 여성이었죠. 이제 여러분께 그 믿기 어려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어떻게 한 병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 싸움이 한 나라의 위상을 바꿔놓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시작은 서울의 화려한 거리나 대기업 연구실이 아닌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저는 피부과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환자분들의 피부를 보면서 시간을 거스르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 답을 찾는 데는 의학 지식보다 어쩌면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직접 재배한 약초로 피부 연고를 만드셨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산에서 캐온 풀을 찧어 붙여주셨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새살이 돋았죠. 그 기억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고 제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 이 힘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병원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치료, 똑같은 약품,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작은 상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빛으로 빛나는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가 있었죠. 서윤아, 이건 사람 살리는 약초다. 네가 제대로 써라.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품고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5평짜리 원룸, 월세 35만원짜리 방이 제 첫 번째 연구소였어요. 낮에는 약초를 손질하고 밤에는 발효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이건 꼭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저는 마침내 항노화 발효 에센스의 첫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50대 여성의 피부에서 탄력이 회복되고 미세주름이 옅어졌죠. 입소문이 났고 동네 미용실 사장님들이 줄줄이 찾아와 제품을 사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마이클 리, 실리콘밸리 출신의 미국계 투자자였어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 같은 무명 창업자가, 그것도 시골에서 만든 화장품이 해외에서 통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제 주저함을 눈치챘는지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님, 미국엔 없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진짜 이야기가 담긴 제품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결국 계약서에 사인했고 제 작은 회사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해외 박람회에 소개되자마자 프랑스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CEO인 클라라 슈미트가 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녀는 자사 제품이 진짜 유럽 프리미엄이라고 강조하며 제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이 낮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몇몇 유통업체는 계약을 망설였고 심지어 몇 건은 바로 철회됐습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저를 돕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구원 이도현 씨였죠. 도현 씨는 포기하라는 말 대신 과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전쟁이라는 걸요.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품고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5평짜리 원룸, 월세 35만원짜리 방이 제 첫 번째 연구소였어요. 낮에는 약초를 손질하고 밤에는 발효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이건 꼭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저는 마침내 항노화 발효 에센스의 첫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50대 여성의 피부에서 탄력이 회복되고 미세주름이 옅어졌죠. 입소문이 났고 동네 미용실 사장님들이 줄줄이 찾아와 제품을 사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마이클 리, 실리콘밸리 출신의 미국계 투자자였어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 같은 무명 창업자가 그것도 시골에서 만든 화장품이 해외에서 통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제 주저함을 눈치챘는지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님, 미국엔 없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진짜 이야기가 담긴 제품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결국 계약서에 사인했고 제 작은 회사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해외 박람회에 소개되자마자 프랑스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CEO인 클라라 슈미트가 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녀는 자사 제품이 진짜 유럽 프리미엄이라고 강조하며 제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이 낮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몇몇 유통업체는 계약을 망설였고 심지어 몇 건은 바로 철회됐습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저를 돕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구원 이도현 씨였죠. 도현 씨는 포기하라는 말 대신 과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전쟁이라는 걸요. 파리 박람회 이후 상황은 상상도 못한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슈미트 사건이 국제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오히려 저희 브랜드는 정직하고 깨끗한 한국 화장품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저희 회사의 성과를 넘어 K-뷰티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공항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고, 무엇보다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씨, 도현 씨, 그리고 저희를 믿고 기다려준 초창기 고객들까지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승리라는 것을요. 그 후 2년 동안 저희 회사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에 동시에 진출했습니다. 특허받은 발효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고, SNS와 유튜브 리뷰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해외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시골에서 온 기적의 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8년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그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뷰티 포럼의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계 1위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장서윤 대표를 소개합니다. 순간 제 눈앞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할머니의 약초밭, 첫 샘플을 만들던 원룸, 클라라의 방해로 눈물을 삼키던 밤, 그리고 박람회장에서의 반전까지. 모든 순간이 한 줄로 이어져 이 무대까지 저를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창업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뷰티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성과 기술이 담긴 문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문화의 일부로서 피부 위에 작은 기적을 만들고자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노트는 단순한 가업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달이었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난 뒤 마이클 씨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의 병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연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돌아와 저는 창고 한쪽에 놓인 첫 샘플 병을 꺼냈습니다. 갈색 유리병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발효 에센스. 그 병을 손에 들고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 병의 기적이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한 나라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